그날 아침 창문으로 스며든 햇살은 유난히 따스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늘 이른 새벽에 눈을 뜨는 사람이지만 그날만큼은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부터 마음이 잔칫날처럼 부풀어 있었어요. 7살짜리 손주, 우리 유준이를 보러 가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늙은 할미에게 손주를 보는 것만큼 큰 기쁨이 또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몸을 일으켜 가장 먼저 향한 곳은 부엌이었습니다. 아들 성훈이와 며느리 민서, 그리고 우리 강아지 유준이까지 세 식구가 먹을 음식을 준비하려면 서둘러야 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야 배달 음식이며 간편식이며 사 먹는 게 편하다고 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집에서 정성으로 만든 밥 한 끼만 하겠어요. 특히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것은 제 손으로 직접 해줘야 마음이 놓이는 저는 그런 옛날 사람입니다. 가장 먼저 소갈비를 찬물에 담가 핏물을 빼기 시작했어요. 어제 장에 가서 가장 좋고 실한 놈으로 골라온 갈비였죠. 밤이며 대추, 은행도 하나하나 껍질을 까서 정성껏 다듬었습니다. 우리 성훈이가 어릴 적부터 이 갈비찜 하나는 기가 막히게 좋아했거든요. 짭조름하면서도 달콤한 양념에 밥을 쓱쓱 비벼 먹는 아들의 모습을 떠올리니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며느리는 단 음식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으니 양념은 너무 달지 않게 조절해야지요. 유준이는 부드러운 살코기를 잘 먹으니 압력솥에 푹 삶아 뼈에서 살이 스르르 발라지도록 해야 하고요. 한속 가득 갈비찜을 앉혀놓고 나니 마음 한구석이 든든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은 잡채를 만들 차례.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지만 잔칫날 같은 오늘에 빠질 수는 없지요. 시금치는 살짝 데쳐 소금과 참기름으로 조물조물 무치고 당근과 양파, 버섯은 각각 채 썰어 기름에 살짝 볶아냅니다. 불린 당면을 간장 양념에 졸여내다 모든 재료를 한데 넣고 버무리는 그 순간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을 했어요. 이 냄새를 맡으면 아, 내가 정말 사는 것 같구나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마지막으로 통깨를 솔솔 뿌려 커다란 유리 그릇에 소복이 담아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며칠 전 담가둔 오이 소박이와 멸치볶음도 있었어요. 이것까지 챙겨가면 너무 주책이라 할까 싶어 잠시 망설였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반찬을 해갈 때마다 어머니, 저희도 다 사먹고 잘해요. 이런 거 힘들게 하지 마세요라며 손사래를 치곤 했으니까요. 그 말이 고마워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귀찮고 부담스럽다는 뜻이 섞여 있다는 것쯤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쩝니까? 어미 마음이라는 게 자식 입에 뭐 하나라도 더 넣어주고 싶은 거려. 결국 작은 통에 오이 소박이와 멸치볶음까지 담고 말았어요. 음식을 모두 끝내고 나니 어느덧 아침 해가 중천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 몸단장을 할 차례였지요. 옷장 문을 열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너무 화려하면 며느리가 속으로 놀러 오시나 흉볼 것 같고 너무 초라하면 아들 기를 죽이는 것 같아 그것도 싫었어요. 한참을 망설인 끝에 작년 생일에 아들이 사준 고상한 남색 블라우스에 정장 바지를 꺼내 입었습니다. 이만하면 괜찮겠지 거울 앞에 서서 매무새를 몇 번이나 다듬었습니다. 그때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쇼핑백이 눈에 들어왔어요. 며칠 전 백화점에 가서 사온 유준이의 선물, 티라노킹이라는 이름의 공룡 로봇이었습니다. 큼지막한 상자를 보자기에 곱게 싸면서도 웃음이 났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 유준이가 얼마나 좋아할까요? 할머니, 최고! 하며 제 목을 와락 끌어안을 손주의 모습을 상상하니 지난밤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커다란 보따리 2개를 양손에 나눠들었을 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들 성훈이었어요. 어머니, 출발하셨어요? 오냐, 이제 막 나가려던 참이다. 밥은 먹었고? 네, 간단히 먹었어요. 근데 어머니, 오늘따라 짐이 많으신가 봐요? 목소리가 힘들어 보이시네. 다정한 아들의 목소리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니다, 괜찮다. 우리 강아지 줄 선물에 너희들 먹을 반찬 조금 쌌더니 그렇지 하고 대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목소리보다 더 날카롭고 선명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꼭 오셔야 한대? 며느리 민서의 목소리였어요. 분명 성훈이에게 묻는 말이었지만 그 말의 칼끝은 정확히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양손에 들었던 짐의 무게가 갑자기 천근만근처럼 느껴졌어요. 심장이 쿵 하고 차갑게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전화기 저편의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는 듯 했어요. 그 짧은 침묵이 제게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성훈이가 무언가 변명을 하려 했지만 저는 서둘러 그 말을 끊었습니다. 애써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 최대한 밝고 명랑한 목소리를 쥐어짰어요. 그럼 이따 보자꾸나. 할미가 우리 유준이 보고 싶어서 얼른 가야겠다. 끊는다. 대답도 듣지 않고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못 들은 척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이었어요. 여기서 제가 서운한 티라도 내면 아들 녀석은 중간에서 또 얼마나 난처해지겠습니까? 그래, 민서도 애 키우고 살림하느라 힘드니 그럴 수 있지. 내가 이해해야지 스스로를 다독이며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한번 가라앉은 마음은 쉬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내내 양손에 들린 짐이 저를 땅으로 끌어당기는 것만 같았어요. 버스에 올라 창가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덜컹거리는 버스의 진동에 몸을 맡긴 채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창밖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죠. 제가 사는 동네는 아직 낡은 다세대 주택이 많은 정겨운 곳인데 버스가 아들네 동네에 가까워질수록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늘을 찌르듯이 솟은 고층 아파트들이 숲처럼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어요. 저 아파트 중 하나에 내 아들이 산다는 사실이 대견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뜨고 저는 시장 좌판에서 국밥을 팔아 성훈이를 키웠습니다. 손에 물마를 날 없이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악착같이 일했지요. 제 고생을 알아주는지 성훈이는 어릴 적부터 쏙 한번 썩이지 않고 바르게 자라주었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 번듯한 회사에 취직하고 어여쁜 며느리까지 얻어 가정을 꾸렸을 때 저는 이제야 내 인생의 숙제를 다 끝낸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아들의 성공이 저와 아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명절이나 생일처럼 특별한 날이 아니면 아들네 집에 가는 것이 어쩐지 눈치가 보였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집을 제가 어지럽히는 것 같고 제 말투나 행동 하나하나가 그들의 세련된 삶에 어울리지 않는 구식 유물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며느리의 그 서늘한 눈빛과 마주칠 때면 더욱 그랬습니다. 어머니, 오늘 꼭 오셔야 한대? 애써 지워버렸던 며느리의 목소리가 다시 귓가에 울리는 듯 했습니다. 가슴 한쪽이 바늘로 콕콕 쑤시듯 아려왔어요. 내가 너무 늙고 초라해서 그래서 저 아이가 나를 부끄러워하는 걸까 서글픈 생각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아니야. 무슨 그런 생각을. 오늘은 우리 유준이 보러 가는 날이잖니. 가서 손주 재롱이나 실컷 보고 오면 그만이지. 버스에서 내려 아파트 단지로 들어서는
발걸음은 일부러 더 힘차게 내디뎠습니다. 1층 공동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어요. 21층을 향해 부드럽게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괜찮다. 다 괜찮아. 아들 얼굴 보고 손주 얼굴 보면 다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주문을 외우며 저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날 그 희망의 끈이, 제 평생의 인연의 끈이 그렇게 속절없이 끊어져 버릴 줄은 말입니다. 21층. 엘리베이터 문이 소리 없이 열리자 익숙하면서도 낯선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양손에 들린 짐을 고쳐들고 아들네 집 현관문 앞에 섰어요. 반들반들하게 닦여 광이 나는 짙은 색의 문. 그 위에는 흔한 장식 하나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민서의 성격을 꼭 닮은 문이라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속을 알 수 없고 정을 붙이기엔 어딘가 차갑고 어려운 구석이 있는. 오른손을 들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맑고 경쾌한 멜로디가 울려 퍼졌지만 문 안에서는 아무런 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유준이가 낮잠을 자나? 다시 한번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번에도 안은 조용했습니다. 어깨에 맨 가방이며 양손에 든 짐의 무게가 슬슬 버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갈비찜을 담은 냄비가 묵직하게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잠시 짐을 내려놓고 허리를 펴는데 그제야 인터폰 스피커에서 치직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구세요? 짜증이 한가득 섞인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분명 제 전화를 받고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 텐데 누구냐고 묻는 저 목소리. 저는 그 짧은 한마디에 담긴 의미를 모를 만큼 어리숙하지 않습니다. 왜 벌써 왔냐는 타박과 반갑지 않다는 노골적인 표현이었지요. 하지만 저는 애써 웃는 얼굴을 만들며 대답했습니다. 나다 애미야. 문 좀 열어다오. 스피커 너머로 아주 짧은 한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착각이었을까요? 이윽고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육중한 현관문이 느릿하게 열렸습니다. 문틈으로 보이는 며느리의 얼굴에는 그 어떤 반가움의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늘 처리해야 할 귀찮은 업무를 마주한 회사원 같은 건조하고 무표정한 얼굴이었지요. 어머니 오셨어요. 그래, 우리 유준이는 어디 있니? 제가 가장 먼저 손주의 안부를 묻자 며느리는 제 뒤쪽을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안 그래도 시끄럽게 굴어서 방에다 들여보냈어요. 들어오세요. 그때였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안방문이 활짝 열리며 유준이가 맨발로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하는 외침과 함께 제 품에 와락 안기는 작은 몸. 저는 그 순간을 위해 오늘 아침부터 그 모든 수고를 했던 겁니다. 양손에 짐을 내려놓고 작은 등을 토닥이며 아이를 꼭 껴안았어요. 아이에게서 나는 포근한 살냄새에 현관에서 느꼈던 모든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강아지, 할머니 보고 싶었어? 아이고, 이뻐라. 하지만 그 따스함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유준이의 팔을 잡아 끌며 아이를 제 품에서 떼어냈기 때문이에요. 김유준, 엄마가 밖에서 들어온 사람한테 함부로 안기지 말랬지. 옷에 먼지 묻잖아. 얼른 가서 손 씻고 와. 밖에서 들어온 사람. 먼지. 며느리가 무심하게 뱉은 말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청소기를 돌리고 걸레질을 하는 제 집보다 이 집이 더 깨끗할지는 모르겠지만 손주를 안아주는 할미를 먼지 묻은 외부인 취급하는 그 태도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유준이는 엄마의 서슬 퍼런 기세에
금세 풀이 죽어 욕실로 총총 사라졌어요. 썰렁해진 현관에 저와 며느리 단둘만 남았습니다. 저는 어색한 분위기를 무마하려 애써 밝게 웃으며 들고 온 짐을 가리켰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잡채랑 성훈이가 좋아하는 갈비찜 좀 해왔다. 유준이 먹을 것도 넉넉히. 어머니, 며느리는 제 말을 부드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내민 보따리를 받아들지도 않은 채 말했어요. 이런 거 정말 안 해오셔도 괜찮아요. 저희 집 냉장고 작은 거 아시잖아요. 넣을 자리도 마땅치 않아요. 그리곤 보란 듯이 냉장고 문을 열어 보였습니다. 안에는 정체 모를 소스가 담긴 병들과 배달 음식 용기 몇 개가 전부였어요. 텅 비어 자리가 넉넉하다 못해 횡한 냉장고를 보여주며 자리가 없다고 말하는 저 신보를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음식을 안 해 먹으니 냉장고가 비어 있는 것이지 내가 가져온 반찬 때문이 아니지 않느냐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을 꾹 삼켰어요. 그리고 어머니, 유준이 입맛이 좀 까다로워요. 간이 조금만 세거나 안 먹던 음식이면 아예 입에도 안 돼요. 죄송하지만 어머니가 해주신 건 잘 안 먹더라고요. 그 말에는 정말이지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 제 앞에서 갈비찜이며 나물 반찬이며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우던 유준이의 얼굴이 눈앞에 선한데 말입니다. 아이의 식성까지 제멋대로 규정하며 제 정성을 밀어내는 며느리의 태도에 저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가져온 음식 보따리를 주방 구석, 식탁 밑에 내려놓았습니다. 따뜻한 온기를 품고 있던 갈비찜 냄비가 차가운 타일, 바닥 위에서 서럽게 느껴졌어요. 아, 이건 유준이 선물인데. 하나 남은 희망인 공룡 로봇을 내밀자 며느리는 그제야 마지못해 선물을 받아들었습니다. 어머, 또 로봇이네요. 애들 장난감 너무 비싸지 않아요? 이런데 돈 쓰지 마세요, 어머니. 고맙습니다라는 말 한마디 없이 며느리는 장난감 상자를 소파 위에 툭 던져 놓았습니다. 마치 길에서 받은 전단지 한 장을 취급하듯이요. 우선 소파에 앉아 계세요. 차 한 잔 내어드릴게요. 며느리는 저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모델하우스처럼 꾸며진 거실은 먼지 한 톨 없이 깔끔했지만 사람 사는 온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크고 푹신해 보이는 소파에 몸을 맡겼지만 제 마음은 가시방석에 앉은 듯 불편하기만 했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는 제가 이름도 모를 허브차가 담긴 찻잔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찻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유난히 차갑고 날카롭게 들렸어요. 드세요, 어머니. 심신 안정에 좋은 캐모마일 차예요. 향긋한 차 향기가 코끝을 스쳤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느리는 맞은편 소파에 앉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인 탐색전의 시작이었지요. 어머니, 요즘 경기도 안 좋다는데 상가 임대료는 잘 들어오나요? 역시나 첫 질문은 돈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찻잔을 든 채로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꼬박꼬박 잘 들어오고 말고. 걱정 마라. 다행이네요. 요즘 같은 세상에 현금 흐름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노후 준비는 든든하게 해두셔야 저희도 마음이 놓이죠. 저희도 마음이 놓인다는 말이 참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제 노후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혹여 자신들에게 손 벌릴까봐 걱정하는 속내가 빤히 들여다 보였으니까요. 제가 이룬 재산이 온전히 제 노후 자금이 아니라 언젠가 자신들에게 넘어올 유산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럼 내 노후는 내가 알아서 해야지. 너희한테 짐 될까봐 걱정이다.
어머니도 참, 저희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란 거 아시잖아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며느리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화제를 바꾸는 척 더 깊은 곳을 찔러 들어왔어요. 참, 아버님 기일이 다음 달이죠? 저희가 그때쯤 회사 일이랑 유준이 유치원 행사 때문에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 올해는 그냥 가족끼리 식사하는 걸로 조용히 넘기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편의 기일은 우리 가족에게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였습니다. 해마다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음식을 만들어 차례를 지내고 아버지를 추억하는 것은 당연한 연례 행사였어요. 그런데 그걸 바쁘다는 이유로 건너뛰자고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며느리의 태도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애써 쌓아 올린 가족의 역사와 전통을 그녀는 너무나 쉽게 지워버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성훈이하고 다시 얘기해 봐야 할 것 같구나. 제가 겨우 내뱉은 대답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찻잔에 담긴 캐모마일 차는 이미 식어 있었고 그 향기마저 역겹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저 이 어색하고 차가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욕실에서 나온 유준이는 거실에 놓인 공룡 로봇 상자를 발견하고는 잠깐 눈을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엄마의 눈치를 살피더니 거실 한쪽에 있는 TV 앞으로 달려가 전원을 켰어요. 그러고는 소파에 거의 드러눕다시피 한 자세로 화면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삐요삐요, 윙윙, 몬스터를 물리쳐라, 파워. TV 화면에서는 원색의 캐릭터들이 현란하게 움직이며 알아들을 수 없는 괴성을 질러댔습니다. 귀가 따가울 정도의 기계음과 폭발음이 쉴 새 없이 거실을 채웠어요. 조용하고 적막하던 집이 순식간에 시끄러운 오락실로 변해버렸습니다. 저는 미간이 저절로 찌푸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들 만화가 다 저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자극적이고 소란스러웠어요. 며느리는 그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도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자신의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무엇을 보는지,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듯 보였어요. 심신 안정에 좋은 차를 권하던 사람이 아이가 저런 소음에 노출되는 것은 괜찮단 말인가. 모순적인 상황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는 잠자코 소파에 앉아 시계만 쳐다보았습니다. 오후 5시. 제가 유일하게 챙겨보는 일일 드라마가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식당 일을 하며 악착같이 살 때도 저녁 드라마 한 편을 보는 것이 제 유일한 낙이었어요. 자식을 출가시키고 홀로 남은 지금 드라마 속 인물들의 희로애락은 제 적적한 일상에 작은 위로와 재미를 주곤 했습니다. 오늘도 주인공 여자가 못된 시어머니에게 어떤 통쾌한 복수를 할지 무척이나 궁금한 참이었죠. 아들 성훈이는 아직 퇴근하려면 멀었고 며느리는 저와 대화할 마음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유준이는 만화 영화에 완전히 넋을 잃고 있었고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걸 꺼달라고 하면 또 싫은 소리를 하겠지 하지만 1시간 내내 저 소음을 견딜 자신도 없었어요. 그래, 잠깐인데 뭐 어떠랴. 유준이에게 잘 이야기하면 되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소파에 누워있는 유준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우리 유준이, 이거 정말 재미있어? 네, 몬스터랑 싸우는 거예요. 아이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할미는 귀가 너무 아파서 그러는데 우리 딱 10분만, 아니 5분만 할미랑 다른 것 같이 보면 안 될까?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거든.
제 딴에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최대한 다정하게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유준이는 잠시 고개를 갸웃하더니 알았어요. 하고 의외로 순순히 대답해 주었어요. 역시 우리 손주는 착한 아이입니다. 저는 기쁜 마음의 아이고 우리 강아지 착하다 하며 아이의 볼에 뽀뽀를 해주고는 테이블 위에 놓인 TV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익숙하게 드라마 채널 번호를 눌렀어요. 화면이 요란한 만화 영화에서 차분한 드라마의 한 장면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던 며느리가 마치 전기의 감전이라도 된 사람처럼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제가 들어본 그녀의 목소리 중 가장 날카롭고 사나운 목소리였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 손에 든 리모컨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고작 채널 하나 돌렸을 뿐인데 마치 제가 집에 불이라도 지른 사람처럼 달려드는 기세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니, 애미야. 나는 그냥 드라마 잠깐. 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며느리는 성큼성큼 다가와 제 손에서 거의 리모컨을 낚아채듯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만화 채널로 돌려버렸어요. 삐요삐요 하는 시끄러운 소리가 다시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머니, 이 집엔 이 집의 규칙이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은 유준이가 정해놓고 영어 DVD를 보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아이의 언어 발달에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데 어머니 마음대로 그걸 망쳐놓으시면 어떡해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유준이가 보던 것은 누가 들어도 시끄러운 한국어 만화 영화였지 영어 DVD가 아니었어요. 이제 와서 영어 교육이라는 그럴싸한 명분을 갖다 붙이는 며느리의 뻔뻔함에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아까는 그냥 만화 보지 않았니? 만화를 보든 뭘 보든 그건 제가 알아서 할 문제고요. 어머니는 왜 남의 집 일에 그렇게 사사건건 간섭을 하세요? 여기가 어머니 안방인 줄 아세요? 남의 집, 안방. 며느리가 내뱉는 단어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제 아들이 가장이고 제 피부치인 손주가 사는 이 집이 어느새 저에게는 남의 집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애미야,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내가 어떻게 해? 제 목소리는 서러움에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나약한 반박에 더 기세등등해져서 팔짱을 끼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뭘 틀린 말했어요? 이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늙은이들이랑 상종하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맞고 남의 말은 들으려고도 안 하잖아요. 소통이 안 되잖아요. 소통이. 늙은이. 제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난 세월 자식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시장 바닥을 뒹굴며 온갖 모진 말을 다 들어봤지만 제 자식의 아내에게서 제 며느리에게서 저런 말을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때문에 애 놀란 거 안 보이세요? 며느리는 울음이 터지기 일보 직전인 유준이를 가리키며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어른들의 싸늘한 분위기에 겁을 먹은 아이는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듯한 얼굴로 저와 엄마를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어요. 아이를 방패